쾅! 케이크가 제 얼굴에 그대로 박혔어요. 눈을 감을 틈도 없었죠. 크림이 눈썹에, 코에, 입술에 덕지덕지 달라붙었어요.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촛불 몇 개가 제 어깨에 떨어지며 지글거렸고요. 웃음이 터졌어요. 야, 이 여자야. 내 주제에 환갑이 웬 말이냐? 남편이었어요.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죠.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반찬이나 파는 거지. 얼굴부터가 싸구려야.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이 웃으며 손뼉을 쳤고요. 형님 댁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버님 진짜 웃기세요. 동서 목소리였어요. 도련님도 고개를 젖히며 웃었죠. 사진 내가 단톡방에 올리게요. 대박이다, 이거.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고 크림이 손등으로 떨어졌죠. 끈적했어요. 수진이만 일어나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촛불은 꺼졌지만 제 속은 켜졌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을 열지 않았거든요. 열고 싶지 않았어요. 밖에 빛이 들어오면 어젯밤 일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설거지는 끝냈지만 식탁엔 아직 얼룩이 남아 있었고 크림 자국이 행주로 닦아도 끈적임이 지워지지 않았으며 그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요. 후!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나온 한숨이었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상자가 그대로 있었죠.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케이크 무게가 아니라 어젯밤 기억의 무게였고 제 예순의 인생의 무게 같았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상자째 밀어 넣었고 쿵 소리가 났으며 뚜껑을 닫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어났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으며 어젯밤 술이 아직 안 깬 얼굴이었는데 그게 남편의 평소 모습이었어요. 물 좀.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요. 저는 컵에 물을 따라줬습니다. 남편이 받아 단숨에 들이켰고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컵을 싱크대에 던졌으며 쨍그랑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아침은? 아직이요. 빨리 해.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고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으며 그 사람은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요. 어젯밤 남은 반찬들이 보였고 형님네가 먹다 남긴 것들이었으며 버리기엔 아까웠지만 보기엔 싫었습니다. 두부를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는데 손이 떨렸고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으며 그 소리가 제 신경을 긁었어요. 아, 왜요? 어제 케이크 어디 갔어? 버렸어요. 왜 버려? 아깝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린 게 아깝다고요? 제 얼굴에 던진 케이크가요? 그걸 먹으라고요? 즉,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너 원래 그래. 아까운 줄을 몰라. 두부를 냄비에 넣었습니다. 물을 부었고 된장을 풀었으며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도 속이 끓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이었고 단톡방에서였으며
열고 싶지 않았지만 열었어요. 동서 어제 사진 하하하 진짜 레전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케이크가 박힌 사진이었고 크림이 눈썹에 코에 입술에 묻어 있었으며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나 봐요. 형님 댁 하하하 아 진짜 웃겨 죽겠네. 동서 형님 표정 봐 하하 완전 멍 때림 하하. 형님 댁 우리 둘째 아주버님 센스 미쳤어요 하하.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고 아니 온몸이 떨렸으며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밥 다 됐어? 조금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눈치챘을까요? 아니,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요. 밥을 퍼서 상에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였고 어제 남은 것들이었으며 새로 만들 기력이 없었어요. 이게 뭐야? 또 남은 반찬이야? 새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집에서 뭐 했는데 시간이 없어? 집구석에서 뭐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라고 해도 소용없었고 변명하면 더 화를 낼 게 뻔했으며 그냥 참는 게 편했으니까요. 남편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난 표정으로요. 저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으며 숟가락만 들고 있었어요. 너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즉, 신경질적으로 굴지 마. 신경질이요. 제가 신경질을 부리고 있다고요. 어제 제 얼굴에 케이크를 던진 사람이 저한테 신경질 부리지 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 나간다. 남편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현관으로 갔고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어디 가요? 친구 만나. 또요? 왜? 나 돈 벌러 가는 거 아니고 친구 만나는 건데 왜 참견이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고 식탁 앞에서요. 남편이 먹다 남긴 밥그릇이 보였으며 찌개 국물이 튄 자리도 보였고 그걸 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고 사진이 또 보였으며 제 얼굴이 케이크 범벅이 된 모습이었어요. 그 아래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형님 웃겼어요. 어제 하. 형님 동생이 술버릇이 좀 있긴 하지 하. 동서 근데 형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하. 형님 댁 원래 그래요. 말이 없어서 속을 모르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번엔요. 뭔가가 식고 있었거든요. 제 안에서요. 뜨거웠던 게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가게에 나갔습니다. 반찬 가게요. 제가 10년째 운영하는 곳이었고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었으며 제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웅웅거렸고 익숙한 냄새가 코끝에 닿았으며 간장, 된장, 참기름이 섞인 그 냄새가 집보다 편했어요. 앞치마를 걸쳤습니다. 장갑을 꼈고요. 멸치를 손질하기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머리를 떼고 내장을 빼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게 생각을 멈추게 해줬어요. 또?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고 아파트 사시는 분이었으며 늘 멸치볶음을 사가시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멸치볶음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 주세요.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고 계산을 했으며 영수증을 건네드렸어요. 사장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고 전혀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했어요. 푹 쉬세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게 나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됐으며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편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이 몇 명 더 왔다 갔고 저는 계속 일했으며 손님이 없을 때는 반찬을 만들었고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고요. 정리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밥 먹었어? 응. 엄마는? 아직. 가게 정리하고 있어. 엄마. 수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고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왜? 아니, 그냥. 오늘 괜찮아? 응.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나 주말에 갈게.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셔터를 내렸고 끼익 소리가 골목에 울렸으며 그 소리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고 집에 가기 싫었으며 남편이 있을 테니까요. 안이 있든 없든 그 집 자체가 싫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갔으며 버스가 왔다 갔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고 사진이 아직도 거기 있었으며 케이크 범벅이 된 제 얼굴, 웃고 있는 가족들, 플래시 터지는 순간이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수진이요. 기록.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록이라고 했죠. 왜 기록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탔고요. 창밖을 봤으며 불빛들이 지나갔고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고 어두웠으며 남편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고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 아침에 먹던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고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으며 물이 손을 태웠지만 그게 차라리 나았고 아픈 게 느껴지니까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방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요. 60살 흰머리, 주름진 얼굴이었고 케이크 자국은 없었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주제, 중얼거렸습니다. 내 주제가 뭔데? 그 말을 하고 나니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속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온다고 했고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으며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수진이 방 이불도 새로 갈았는데 그래도 집 안 공기가 무거운 것 같았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제가 청소기를 돌려도 비키지 않았으며 그냥 다리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점심 뭐 먹을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대답이었습니다. 늘 그랬죠. 아무거나라고 하면서 제가 차린 밥상에는 늘 불만이었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했으며 저는 그게 익숙했어요. 수진이 오면 밖에서 먹을까요? 왜 돈 낭비해? 집에서 먹으면 되지. 그래도 애가 오는데. 즉, 따지지 말고 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건 잡채였고 오랜만에 만들어주고 싶었으며 딸이 오는 날만큼은 정성껏 차려주고 싶었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고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으며 그 소리들이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줬어요. 엄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주방에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신발을 벗고 있었고 가방을 내려놓더니 저한테 왔으며 얼굴이 밝아 보였지만 눈가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뭐가? 수척해 보여요. 괜찮아. 바빴어서 그래. 수진이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으며 딸은 엄마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요? 거실에 있어. 수진이가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갔고 잡채를 볶고 있었으며 불 앞에 서 있으면 생각을 멈출 수 있었어요. 아빠, 왔냐? 밥 먹어.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수진이와 남편은 늘 그랬고 말이 없었으며 서먹했어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잡채, 된장찌개, 김치 나물이었고 수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으며 정성껏 준비한 거였어요. 앉아. 남편이 먼저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앉았고요. 저도 앉았으며 세 명이 앉은 식탁이 넓어 보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마시는 소리만 들렸고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으며 저는 수진이만 쳐다봤어요. 잡채 맛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엄마도 드세요. 응. 저는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고 며칠째 그랬으며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 남편이 불렀습니다. 왜요? 물 좀. 저는 일어나 물을 따라줬습니다. 남편이 받아 마셨고 컵을 식탁에 놓았으며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아. 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갑자기였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으며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생각은 무슨, 나이가 몇인데. 33이면 늦었어. 아빠, 남자는 있어? 있어요. 그럼 빨리 해. 여자는 나이 들면 안 돼.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이런 대화가 싫었어요. 네, 알겠어요. 언제 데려와 봐. 내가 봐야지. 네. 밥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남편은 다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요. 엄마,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진짜 괜찮아요? 뭐가? 환갑 그날 이후요.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는 손이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제 심장 소리도 같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엄마, 저 사진 찍었잖아요. 응. 그거 말고도 영상도 찍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고 화면을 켰으며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가 제 얼굴에 던져지는 장면이었고 남편이 웃으며 말하는 모습, 가족들이 박수치고 웃는 모습, 가리고 크림 범벅이 된 제 얼굴이 화면 가득 차 있었어요. 왜 이걸? 증거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증거?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수진아, 엄마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목이 메어왔어요. 엄마가 참는 거 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아빠가 술 마시고 소리 지르는 것도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다 봤어요. 수진아, 그만. 왜요?
왜 말하면 안 돼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엄마만 참아요? 그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게 가족이니까? 그게 결혼이니까? 그게 제 인생이니까? 수진아, 내 아빠는 제 아빠 맞아요. 근데 엄마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 영상 저한테 맡겨주세요. 왜?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단단했으며 딸의 손이 엄마 손보다 더 강해 보였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수진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저는 또 저녁을 준비했으며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 불고기를 만들려고 양념을 하고 재워뒀어요. 아, 남편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낮부터 마신 것 같았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왜요? 돈 좀. 돈요? 친구들 만나러 가게. 10,000원만.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을 꺼내줬고 남편이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으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없어? 20,000원 더 있어요. 그것도 줘. 그럼 제가 쓸 돈이. 쓸 돈? 넌 뭐 하는데 돈을 써? 집에만 있으면서. 가게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가게는 뭐? 팔린 것도 없으면서 무슨 돈이 필요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고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며 그냥 주는 게 편했어요. 20,000원을 더 꺼내줬습니다. 남편이 받아갔고요. 나갔다 올게. 언제 들어와요? 모르겠어. 늦을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 지갑을 들고요. 가게 매출이 예전엔 너무 바빠 쉴 틈 없이 반찬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좋지 않았으며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고 단골이 재개발로 이사를 다 가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몰랐어요. 남편은 퇴직한 지 3년 됐습니다. 친구 사업 돕는다고 나가지만 돈을 버는 건지 쓰는 건지 모르겠었고 집안 돈은 제가 관리했는데 아니 관리라고 할 것도 없었으며 그냥 쪼개서 쓰는 거였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고 카드 결제 알림이었으며 화면을 봤어요. 이 카드 승인 80,000원 주점. 80,000원. 제가 준 건 30,000원이었는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왔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으며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응. 내 아빠 안 들어와서. 아빠 또 늦게 들어오시나 봐요. 그런가 봐. 수진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저 다음 달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대요. 그래. 잘 됐다. 기뻐야 했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는데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고 걱정이 앞섰으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오시는 거 맞죠? 당연하지. 아빠도요? 그래야지.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같은 결혼 안 할 거예요. 수진아. 저는 존중받으면서 살 거예요. 엄마처럼 참지 않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흘렀고 멈출 수가 없었으며 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울고 말았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괜찮아. 기쁜 눈물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았고 전혀요, 서러웠어요. 딸이 저를 보고 배운 게 참지 말자였다는 게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술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으며 현관에서부터 거실까지 그 냄새가 따라왔어요. 왔어요?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남편이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고요. 물 드릴까요? 됐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왔습니다. 남편 앞에 놓았고 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났으며 남편은 눈도 뜨지 않았어요. 물 여기 있어요. 시끄러워. 자라고. 씻고 주무세요. 닥쳐. 말이 거칠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늘 그랬고 저는 익숙했으며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불렀습니다. 왜요? 돈 더 줘. 지금요? 내일 또 약속 있어. 돈 없어요. 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저한테 왔고 술 냄새가 더 가까이 왔으며 제 얼굴 가까이에 그 사람 얼굴이 있었어요. 없긴 뭐가 없어. 가게에서 버는 거 있잖아. 그거는 가게 운영비예요. 운영비는 무슨. 그냥 줘. 안 돼요. 이번 달 재료비 내야 해요.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짝. 뺨이 따가웠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하얘졌으며 제 몸이 휘청거렸어요. 엄마.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방문이 열렸고요.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너가 있어. 어른들 일이야.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게 지금 영상 다 찍혔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에서 소리 들려서 나왔는데 다 찍혔어요. 엄마 때리는 거.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거 경찰서 가면 폭행이에요. 아시죠? 수진아.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왜 맞고 사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으며 딸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고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아빠인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으며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떠났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뭘? 이혼이요. 수진아,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아빠 것도 저 것도 아니에요. 수진이가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고 코 고는 소리가 들렸으며 저는 거울을 봤어요. 뺨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아팠습니다. 뺨이 아니라 가슴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고요. 영상 보내드릴게요. 엄마가 결정하실 때 쓰세요. 영상이 왔습니다. 열어봤고요. 남편이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짝! 소리까지 선명했고 제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게 제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영상을 꺼냈습니다. 증거. 수진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바쁘지 않았지만 저는 매일 나갔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멸치를 손질하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을 멈출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물을 달라고 했고
밥상에 트집을 잡았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죠. 저는 줬어요. 말없이요. 너 요즘 이상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말을 안 해. 예전에는 쫑알쫑알 시끄럽더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심히 다녀와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돈 아껴 쓰세요. 같은 말들이었겠죠. 이제는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즉, 남편이 혀를 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응.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요. 그래. 어디서? 호텔 한식당이요. 서준이 부모님이 예약하셨대요. 알겠어. 엄마, 그날 꼭 오시는 거 맞죠? 당연하지. 아빠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요. 이야기해 볼게. 엄마, 아빠가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상견례에 가자고요. 그 사람이 제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녁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수진이 상견례 있어요. 그래.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야 해요. 알았어. 호텔 한식당이래요. 옷도 준비하셔야 하고요. 알았다니까.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형님 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야. 수진이 상견례 한다며? 네, 형님. 우리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손이 멈췄습니다. 형님 내가 왜 가요?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가족이면 우리도 가족이지. 조카 결혼인데 큰 집에서 빠지면 되겠어? 하지만 장소가 좁아서 장소 문제면 바꾸면 되지. 우리 집 근처 한정식 집 괜찮은 데 있는데. 형님, 이미 예약이. 그래도 우리는 가야지. 내가 형제들한테도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형님 내가 온다고요? 도련님 내도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큰아버지네서 상견례에 같이 간다고 하시네. 뭐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작은아버지네도 온대 내가 말렸는데. 엄마 안 돼요. 서준이 부모님이 놀라실 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형님이 엄마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끼리만 한다고요. 형님이 듣지 않으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어요. 알았어요. 제가 서준이한테 말할게요.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상견례 사흘 전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형님 토요일 몇 시지? 남편 12시요. 동서 큰형님, 저희도 같이 가는 거 맞죠? 형님 댁 당연하지. 조카 결혼인데. 도련님 형님, 옷은 정장 입어야 하나요? 형님 격식 차려야지. 저는 메시지를 보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형님이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였어요. 남편도 막지 않았고요.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준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친척분들도 오신다고요. 어머님이 좀 놀라셨지만 괜찮다고 하셨대요.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의 첫 상견례인데 이렇게 되다니요. 아, 남편이 불렀습니다. 왜요? 그날 뭐 입을 거야? 정장 입으려고요. 새로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입을 거예요. 즉, 창피하게. 돈이 어디 있어요? 가게 돈 있잖아. 그 돈은 재료비예요. 재료비는 무슨, 그냥 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면 생각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일이 자꾸 걱정됐거든요. 남편이 실수하면 어쩌죠? 형님네가 이상한 말을 하면요. 수진이가 창피해하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어요. 케이크 사진이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밑으로 계속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형님네 대화, 도련님네 대화.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있어도 무시하는 내용뿐이었죠. 수진이가 보낸 영상을 열었습니다. 케이크가 제 얼굴에 던져지는 영상이요.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다른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형님의 박수, 형님 댁의 플래시, 동서의 환호, 도련님의 웃음, 그리고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수진이요. 증거,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제가 당한 모욕의 증거요. 영상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고요. 내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달라야 하는데. 하지만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형님네는 올 거고, 남편은 실수할 거고, 저는 참을 거였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보다 먼저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어요. 몇 년 전 산 거였죠. 조금 낡았지만 입을 만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0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눈가, 처진 볼, 흰 머리.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 남편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요. 샤워하세요. 시간 없어요. 알았어.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손수건.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출발했어요? 곧 나갈 거야. 저는 서준이랑 먼저 가 있을게요. 그래. 조심히 가. 엄마. 응? 오늘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괜찮을 거야.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죠. 이리 오세요. 넥타이를 고쳐줬습니다. 남편 얼굴이 가까이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젯밤에 마신 거였나 봐요. 됐어요. 고맙네. 고맙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들어봤더라.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남편이 운전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너 긴장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뭐가 긴장돼? 그냥 밥 먹는 거지. 그냥 밥이 아니었어요. 딸의 인생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차려입고 있었죠. 3층 한식당이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편과 저요. 겉보기엔 평범한 부부 같았어요. 3층에서 내렸습니다. 한식당 입구가 보였어요. 송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예약하신 분 성함이요? 최수진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이 보였어요. 넓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고요.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서준이었나 봐요. 그 옆에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왔어. 서준이도 일어났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서준이 부모님도 일어나셨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았고요. 테이블 반대편에는 서준이네 가족이 앉았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서준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형님네였어요. 형님 댁, 도련님, 동서까지 다 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소개가 시작됐어요. 형님은 큰형이라고, 형님 댁은 형수라고, 도련님은 막내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준이 부모님 얼굴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이날 상견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정리됐습니다. 형님네가 앉으면서 방이 좁아진 느낌이었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서준이네 가족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저희 식구들이 빼곡히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많이 오셨네요. 서준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소를 지으셨지만 어색해 보였어요. 조카 결혼인데 당연히 와야죠.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함께하는 게 좋죠. 서준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메뉴판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 특선 코스는 그냥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형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갔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어요. 서준 씨는 어디 다니세요? 형님 댁이 물었습니다. IT 회사 다닙니다. 서준이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IT? 요즘 그쪽이 잘 되죠.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형님, 제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조카 시집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걸 괜찮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잘 모실 자신은 있습니다. 좋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얼마인데요? 동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그래? 동서가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돈 없으면 결혼 생활 힘들어. 저희는 괜찮습니다. 서준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했어요. 아들이 벌고 며느리도 일하면 되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형님 댁이 말을 흐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였어요.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드세요. 서준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나저나 수진이는 집안일 할 줄 알아요? 형님 댁이 물었습니다. 네. 수진이가 당황했습니다. 요리나 청소 같은 거요. 요즘 애들은 잘 못하잖아요. 할 줄 압니다. 엄마가 가르쳐 줬어? 형님 댁이 저를 봤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같이 합니다. 요리도 청소도. 아이고, 남자가 그런 걸 해요? 동서가 놀란 척 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형님 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이 사람들 좀 봐요. 서준이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형님이 물었습니다. 강남 쪽입니다. 서준이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강남? 집이 있으세요? 네. 아파트 있습니다. 오, 그럼 괜찮네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어요? 아직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세요, 매매요? 전세로 시작하려고요. 전세? 요즘 전세가 얼마인데? 형님이 혀를 찼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단호했어요.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연 거였어요. 저는 제 돈 있어요. 그 돈으로 뭘 해? 전세금도 안 될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준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희도 도울 건데요. 형님 댁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괜찮아? 조카 결혼인데.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돈도 없으면서. 형님 댁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님, 서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준이를 봤어요. 뭐라고요? 형님 댁이 물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어머님 방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수진이가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좋습니다. 서준이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동서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서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수진이 엄마 괜찮으시죠? 서준이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됐네요. 서준이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형님 댁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형님 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희는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간소하게? 그럼 가전제품은요? 필요한 것만 살게요. 이불이랑 그런 건요? 저희가 직접 고를게요. 참, 형님 댁이 말을 흐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서준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 취향대로 하는 게 좋죠. 그래도 전통이 있는데. 전통도 좋지만
당사자들 뜻이 더 중요하죠. 서준이 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형님 댁이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어요. 형님네는 계속 뭔가를 물었고 서준이네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척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하실 건가요? 형님이 물었습니다. 3개월 뒤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월? 급하네요. 저희는 빨리 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래도 준비할 게 많은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후식이 나왔어요. 차와 과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서준이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형님네도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서준이네 가족이 먼저 나갔습니다. 방 안에 저희만 남았어요. 저 집 좀 이상하지 않아? 형님 댁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니. 요즘 세상에. 그게 왜 이상해요? 그냥 좀 그렇잖아. 저는 좋은데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야 좋겠지. 엄마 데리고 사는데. 네, 좋아요. 엄마랑 살고 싶었어요. 즉, 형님 댁이 혀를 찼습니다. 우리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이었어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완전 망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견례가 저 모양이야. 창피해 죽겠어. 누가 창피하게 만들었는데요? 뭐? 형님네가 왜 왔어요? 가족끼리만 하자고 했잖아요. 형님이 조카 결혼에 오는 게 뭐가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는 게 너무했어요.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야. 연봉 물어보고, 집 물어보고, 혼수 물어보고. 그게 다 뭐예요? 궁금할 수 있지.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남편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응. 미안해요. 내가 왜? 제 결혼 때문에 엄마가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저 진짜 엄마랑 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고마워. 엄마가 왜 고마워해요? 제가 고마운 거죠. 수진아. 엄마, 이제 좀만 참아요. 조금만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톡방이 시끄러웠어요. 형님 댁과 동서가 계속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형님 댁 혼수 리스트 받았어요? 동서 아직이요. 둘째 형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볼 뿐이었어요. 형님 댁 요즘 신부 애들은 혼수도 안 챙기더라. 동서 그러니까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형님 댁 친정 엄마 모시고 산다면서 혼수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단톡방 봤어요? 응, 봤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 저 혼수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필요한 건 있잖아. 필요한 것만 살게요. 서준이랑 같이요. 알겠어. 엄마, 큰엄마네 말 듣지 마세요. 응.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가게에 나갔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오전 내내 2명밖에 안 왔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걱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왔어요. 가게 안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였죠. 오후 2시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네. 늦을 거야. 알겠어요. 저녁은 알아서 먹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렇게 끝이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어요. 혼자 있는 것도 싫었고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냥 걷기로 했어요. 동네를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조금 차가웠습니다. 옷깃을 여몄어요. 공원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60살, 반찬가게 사장, 남편의 아내, 수진이 엄마, 그게 저였어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영상을 열었어요. 케이크 사건 영상이요. 다시 봤습니다. 케이크가 제 얼굴에 부딪히는 순간 웃음소리, 플래시, 비웃음, 그 영상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저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영상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만요. 혼자 먹으니 빨리 끝났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응. 술 냄새가 났습니다.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비틀거렸거든요. 밥 먹었어요? 먹었어. 물 드릴까요? 됐어. 자러 갈 거야.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TV를 껐어요.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가족, TV를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아이. 다들 평범한 일상이었죠.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뻤습니다. 수진이가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예쁘다. 이걸로 할까요? 그래. 내가 좋으면 돼.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한복도 골라야 해요. 엄마 한복? 당연하죠. 신부 어머니 한복요. 그냥 정장 입으면 안 될까? 안 돼요. 예쁘게 입으셔야죠.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한복 사진들이었어요. 화려했습니다. 이런 거 너무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안 돼. 내 돈으로. 엄마, 제 결혼식이에요. 엄마가 예뻐야죠. 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고집을 부렸거든요. 그럼 너무 비싼 건 안 돼. 알았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헤어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으셔야 해요. 그것까지. 당연하죠. 엄마 날이에요. 그날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됐으니까요. 고마워. 엄마가 왜 고마워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응? 그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 비밀이에요. 그날 보면 알아요. 무슨 비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톡방에서 형님 댁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님 댁 결혼식 하객 명단 받았어? 동서 저도 궁금해요. 우리 친척들 초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댁 동서, 왜 답장이 없어? 동서 혹시 화나셨어요? 형님 댁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저녁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네, 아주버님. 재수 씨 요즘 왜 그러나요? 뭐가요? 단톡방에 답장도 안 하고. 바빠서요.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형님과 동서가 물어보잖아요. 죄송해요. 결혼식에 친척들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가 조촐하게 하고 싶대요. 조촐하게? 조카 결혼인데?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지. 물론이죠. 그럼 됐네요. 친척들한테도 내가 연락할게요. 아주버님, 그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큰아버지가 친척들 부르신대. 뭐요? 내가 말렸는데. 엄마 안 돼요. 우리 조촐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큰아버지가. 제가 큰아버지한테 전화할게요. 수진아, 괜히. 괜찮아요. 제 결혼식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결혼식 때문에요. 뭐가? 큰아주버님이 친척들 다 부르신대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수진이는 싫대요. 즉, 애가 버릇이 없네. 뭐가 버릇이 없어요. 자기 결혼식인데. 그래도 어른들 말씀은 들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수진이한테 잘 말해. 싫어요. 뭐? 저도 수진이 편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원래 이랬어요. 뭐? 아니에요.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말에 반대했습니다. 결혼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엔 서준이도 같이 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준이가 인사했습니다. 공손했어요. 그래요.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서준이가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자리를 권했습니다. 수진이와 서준이가 앉았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서준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과일이었어요.
고마워요. 안 그래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차 좀 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엄마, 이야기 좀 할게요. 그래. 수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따라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왜? 저 오늘 엄마한테 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증거요. 증거? 환갑날 케이크 영상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 때린 영상도요.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받았어요. 작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엄마가 필요할 때 쓰시라고요. 수진아, 엄마, 저 알아요. 엄마가 이혼 생각하고 계시는 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들킬 줄 몰랐거든요. 언제부터 알았어? 환갑날부터요. 엄마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랬구나.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무슨 결정을 하셔도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 엄마, 울지 마세요.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세탁소 전표요. 환갑날 옷 맡긴 거요. 이걸 왜? 날짜랑 오염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케이크 크림이라고요. 이것도 증거구나. 네. 변호사 선생님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변호사? 제가 상담받았어요. 엄마 대신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엄마, 결혼식 끝나고 바로 진행하세요. 뭘? 이혼 소송이요. 수진아, 내 결혼식 때.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결혼식 때 또 이상한 짓 할 것 같아요. 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제가 준비한 것도 있어요. 뭔데? 비밀이에요. 그날 보시면 알아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준이가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남편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구했어? 아직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세금은 얼마나 되는데?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억? 많이 드네. 요즘 시세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걸 다 낼 수 있어?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십니다.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겠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즉, 민망하네.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가봐야죠?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요. 서준이 어머님이 저녁 준비하신대요. 그래. 조심히 가. 수진이와 서준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남편이 TV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저 자식 건방지네. 뭐가요? 말하는 게 보니까 장인한테 대드는 것 같아. 대든 게 아니에요. 예의 바르게 대답한 거죠. 너는 맨날 남편만 들어. 남편이 아니에요. 제 사위예요. 즉,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이 안에 제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제 고통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USB를 넣었어요. 세탁소 전표도 함께요. 이제 준비됐네.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서준이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돈댁, 저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저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장소를 정했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였어요. 다음 날 약속 시간에 카페로 갔습니다. 서준이 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준이 어머니가 커피를 권하셨어요. 뭐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주문을 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불러내서 미안해요. 서준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결혼식 때 사돈댁 자리 따로 마련했어요. 자리요? 네. 신랑 신부 부모 자리요. 단상에 앉으시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순 중에 사돈댁을 위한 시간이 있어요. 저를 위한요? 네. 수진이가 준비한 거예요. 무슨,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수진이가 비밀로 하래서요. 그렇군요. 사돈댁,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네.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돈댁. 네. 수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요. 네. 저는 찬성이에요. 아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돈댁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조금 알아요. 네. 수진이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많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댁,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딸 집에 오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할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사돈댁, 울지 마세요. 죄송해요. 사과하실 거 없어요. 사돈댁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손수건을 건네셨습니다. 받아서 눈을 닦았어요.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딸 주셔서요. 제가 고맙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 이야기, 서준이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다. 엄마가 너한테 빚진 것 같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제게 빚진 거 없어요. 사랑만 주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휴지를 건네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기쁜 눈물이죠? 네. 그럼 됐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또 나간 거였죠. 괜찮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주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가 있었어요. 세탁소 전표도요. 고지야.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새로운 시작도요.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확인할 게 많았거든요. 부케는 제대로 준비됐는지, 드레스는 찾아왔는지, 신발은 맞는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리허설 있어요. 리허설? 네. 식장에서 동선 확인하는 거요. 오후 3시예요. 알겠어. 엄마, 큰엄마랑 작은엄마도 오신대요. 응? 아빠가 연락하셨나 봐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형님네였어요. 알겠어. 그럼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형님네한테 연락하셨어요? 응. 리허설 온다고 했어. 왜 그러셨어요? 가족들만 하는 건데. 가족이잖아. 형님네도. 하지만, 즉, 따지지 마. 짜증나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식장이 넓었어요.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단상에는 꽃이 장식돼 있었습니다. 예뻤어요.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서준이 옆에 있었고요. 서준이 부모님도 계셨어요. 엄마,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와, 여기 예쁘다. 그죠? 저도 마음에 들어요.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동선 확인하실 거예요. 네. 신랑 신부 부모님부터 자리 확인해 주세요. 단상 옆에 특별석이 있었습니다. 4개였어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앉아봤습니다. 단상이 잘 보였어요. 수진이가 서 있을 자리요. 그리고 여기 순서표예요. 플래너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식순이 적혀 있었어요. 입장, 맞절, 주례사, 그리고 특별 순서? 네. 신부가 준비한 거예요. 뭔데요? 저도 몰라요. 신부가 비밀로 하래서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어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형님네였어요. 형님 댁, 도련님, 동서까지 다 왔습니다. 우리 왔어요. 동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큰엄마 왔다. 형님 댁이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네, 큰엄마. 작은엄마도 봐. 동서도 수진이를 안았어요. 네, 작은엄마. 우리 조카 시집가네. 벌써 형님 댁이 눈물을 닦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형님이 물었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은 여기 앉으시고요. 플래너가 특별석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우린 일반석 앞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일반석? 형님 댁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가족 지정석이에요. 우리가 일반석에 앉아요? 큰엄마, 괜찮아요. 앞자리예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친척인데. 죄송해요. 규정이 그래요. 플래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형님 댁이 저를 봤습니다. 둘째 형님, 이거 뭐예요? 죄송해요. 식장 규정이래요. 규정은 무슨, 우리를 일반 하객처럼 취급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기분 나쁘네. 동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남이에요? 수진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서준이가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배려를 못했네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배려 문제가 아니라 예의 문제죠. 형님 댁이 말했습니다. 큰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엄마가 잘못한 거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둘째 형님, 이러니까 배운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말이 칼이 됐습니다. 가슴에 꽂혔어요. 큰어머니, 그건 좀. 서준이 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고졸이 뭘 알겠어요. 큰엄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뭐, 너 지금 큰엄마한테 소리 질러? 제 엄마 욕하지 마세요. 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나가주세요. 뭐라고? 나가달라고요. 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수진이를 봤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니?
형님이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있어요. 오지 마세요. 큰엄마도, 작은엄마도, 큰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수진아,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욕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못 있어요. 이 버릇없는 형님 댁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이를 때리려고요. 안 돼요. 제가 막았습니다. 형님 댁 손을 잡았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제발이요. 딸 결혼식 앞둔 날인데. 즉, 가자. 형님이 돌아섰습니다. 형님 댁과 도련님네도 따라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부인, 서준이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사과하실 거 없어요. 폐를 끼쳤네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잘했어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왜? 엄마가 당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요.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뭐가요? 수진이가 저 모양인 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잘못 키웠다고요? 그래. 어른한테 대드는 애로 키웠잖아. 대든 게 아니에요. 엄마를 지킨 거죠. 뭘 지켜? 쓸데없이 나대서 집안 망신만 시켰어.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망신은 누가 시켰어요? 형님네가 시켰죠. 저를 무시하고 욕하니까. 뭐, 너 지금 형님네 욕해? 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때리실 거예요? 그럼 때려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다 증거로 남을 거예요. 저한테 있거든요. 영상도 사진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수진이가 다 찍어뒀어요. 환갑날도 저 때린 것도. 너희가. 그리고 내일 결혼식 끝나면 이혼 소송 들어갈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린 거죠. 이혼? 너 같은 게 어떻게 혼자 살아? 몰라요. 근데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야, 이 여자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일 결혼식 조용히 끝내세요. 그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한테 한 말, 수진이 우는 모습, 형님네 얼굴.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씻어줬어요. 오랜만에 시원했습니다. 한복을 입었어요. 수진이가 골라준 거였죠. 연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이게 저인가 싶었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꼼꼼하게요. 헤어도 정리했고요. 예식장 가서 화장과 머리를 받을 거지만 그래도 예뻐 보이고 싶었습니다. 딸 결혼식이니까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출발해야 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았어.
차에 탔습니다. 운전은 남편이 했어요.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진이 친구들, 서준이 친구들, 회사 사람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아, 예쁘다. 엄마도 예뻐요. 안아줬습니다. 오래요. 엄마, 준비됐죠? 뭐가? 오늘 제가 준비한 거요. 응, 괜찮아. 엄마, 놀라지 마세요. 알았어.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와 남편도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서준이 부모님도 옆에 계셨고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입장 음악이었어요. 서준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단상에 섰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씩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버질로드를요. 수진이가 저와 함께 식장을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낯선 상황이지만 저와 수진이는 좋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수진이만 봤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응.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진이를 서준이에게 맡겼어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흘려보냈습니다. 맞절을 했습니다. 수진이와 서준이가 절을 했어요. 우리도 답례했습니다. 줄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줄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존중, 배려와 이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순서가 왔습니다. 이제 신부가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빔 프로젝터 불빛이 켜졌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수진이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 어릴 적 사진이었어요. 제가 안고 있는 사진, 함께 웃는 사진, 밥 먹는 사진. 따뜻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케이크가 제 얼굴에 던져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 여자야. 내 주제에 환갑이 웬 말이냐? 그래서 내가 평생 반찬이나 파는 거지. 얼굴부터가 싸구려야.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형님네가 웃는 모습이 나왔어요. 박수치는 모습, 사진 찍는 모습. 아주버님 진짜 웃기세요. 동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내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대박이다, 이거.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짝! 소리까지 생생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수진이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 엄마가 당한 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갑날 가족들 앞에서 케이크를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폭행당했어요. 엄마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장례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수진이한테 갔어요.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님네를 봤습니다. 일반석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결국 온 거였죠.
형님 댁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해줬어요. 저한테도 많이 왔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세요. 힘내세요. 잘하셨어요.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준이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사돈댁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랐어요. 찾지도 않았습니다. 형님네도 이미 나간 것 같았어요. 인사도 없이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수진이와 서준이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엄마도 힘내세요. 응.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졌어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서준이 부모님이 계셨어요. 사돈댁,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준이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려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돈댁, 수진이가 돌아오면 딸 집으로 오세요. 서준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식장 앞에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았어요. 수진이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가 편하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약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모든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켜졌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깔끔했습니다.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따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증거물 가져오셨나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세탁소 전표도요. 여기 있어요. 변호사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영상을 봤습니다. 케이크 사건, 폭행 장면. 다시 보는 거였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가정폭력이 명확하고 모욕도 증명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위자료요? 네. 받으셔야죠. 얼마나요? 최소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게 없는데요. 집은요? 전세예요. 차는요? 남편 명의예요. 다른 재산은요? 반찬 가게 권리금이랑 시골에 땅이 조금 있어요. 땅이요? 네. 오래전에 싸게 산 거예요. 제 명의로요. 어디에 있나요? 경기도시요. 자투리 땅이에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을 했어요. 잠깐만요. 이 동네가, 네. 여기 개발 예정 지구예요. 개발이요? 네. 최근에 발표됐어요.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고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땅값이 엄청 올랐을 거예요. 몇 평이나 되세요? 한 1,000평쯤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평당 지금 시세가 대략 낮게 잡아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하네요. 2천만 원요? 네. 그럼 작게 잡아 총 200억 정도 되겠네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200억이요? 정말요? 네.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개발 예정지구라 틀림없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명의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혼인 전 재산이거나 본인 명의 단독 재산이면 분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그 돈은 전부 어머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새 인생 시작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 바로 진행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수진아. 네. 변호사 만나고 오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야. 너무 좋아서. 뭐가요? 엄마가 산 땅 있잖아. 몇십 년 전 아주 저렴하게 사뒀던 땅. 그게 200억도 넘을 거래. 뭐요? 200억이요. 개발 예정지라고? 진짜요? 응.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기쁜 소리였어요. 엄마, 대박이에요. 나도 몰랐어. 엄마, 잘 됐다. 진짜 잘 됐어요. 응. 고마워. 엄마가 왜 고마워요? 엄마가 반찬 가게 하면서 아껴서 사 모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엄마, 이제 걱정 없어요. 편하게 사세요. 응. 그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걷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요. 왔어?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네. 어디 갔다 왔어? 변호사 사무실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이혼할 거야? 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늦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요? 제발. 싫어요. 이혼할 거예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화장품, 책. 뭐해?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짐 싸요. 어디 갈 건데? 수진이네 갈 거예요. 거기는 신혼집이잖아. 수진이가 엄마랑 살고 싶대요. 나는 어떡하고? 혼자 사시면 되죠. 야, 이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또 녹음될 거예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캐리어 2개였어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나갈게요. 정말 가는 거야? 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세금 반 가져가세요. 그것밖에? 네. 전 그거면 돼요. 가게는 그만둘 거예요. 권리금은 제가 받고요. 야, 그건 내 돈도 들어갔어. 얼마요? 최소 500은 들어갔지. 증거 있어요? 남편은 말이 막혔습니다. 없으면 제 거예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으로요. 아, 남편이 불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결혼한 거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탔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홀가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님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형님 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너 뭐 하는 거야? 결혼식에서 그게 뭐야? 형님 댁 우리 얼굴에 먹칠했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맞아줬습니다. 엄마, 왔어. 어서 들어와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깨끗했고요. 엄마 방이에요. 수진이가 방을 보여줬습니다. 예뻤어요. 침대, 옷장, 책상 다 준비돼 있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응.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화장품을 정리했어요.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응?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행복하세요. 응, 그럴게. 수진이가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새 집에서 잤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났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재산 분할 전세금의 절반. 제가 이긴 거였어요. 남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형님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가게는 정리했습니다. 권리금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이었죠.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습니다. 200억이 넘었어요. 정확히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길었어요. 저한테 이런 돈이 있다니요.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쉬세요. 평생 일하셨잖아요. 쉬기만 하면 심심할 것 같은데. 그럼 하고 싶은 거 해요. 하고 싶은 거? 생각해 봤습니다. 뭘 하고 싶을까요? 여행 가고 싶어? 여행이요? 응.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거든. 그럼 가세요. 혼자? 제가 같이 갈게요. 신혼여행 때 못 간 데 있어요. 여행은 서준이랑 가야지. 서준 씨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정말? 네. 엄마 모시고 가고 싶대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고맙다. 엄마 준비하세요. 다음 달에 가요. 그래. 새 생일이 왔습니다. 예순하고 도 몇 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진짜 생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정한 날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날이요. 수진이네 집 거실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가 있었어요. 촛불 하나가 꽂혀 있었죠. 엄마, 소원 빌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서준이도 옆에 있었어요. 서준이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뭘 빌지? 엄마가 행복한 거요. 난 지금 행복한데. 그럼 더 행복해지는 거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후, 작은 연기가 올라왔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서준이 부모님 모두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케이크를 잘라 나눠줬어요. 함께 먹었는데 케이크가 달았어요. 지금의 제 인생처럼 정말 달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서준이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여행 갈 거예요.
수진이랑. 좋네요. 어디로요? 제주도요. 한 달 살기 해볼까 해요. 와, 좋겠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도요? 네. 가족끼리요. 좋아요. 수진이가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여행 계획, 앞으로의 계획, 소소한 이야기들. 편했어요. 이렇게 편한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결혼식 날 찍은 거였어요. 수진이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웃고 있네.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어요. 형님네와의 단톡방이요.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화방을 나가시겠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홀가분했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서랍에 있던 케이크 영상이 담긴 거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으니까요. 세탁소 전표도 버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이불이 부드러웠고 베개가 포근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환갑날이 떠올랐습니다. 케이크가 얼굴에 던져지던 날이요. 웃음소리, 플래시, 모욕.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었어요. 이제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커피 드릴까요? 그래.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빛이 퍼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좋은 아침이네. 그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60해를 살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참았고 견뎠고 버텼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환갑을 맞았습니다. 진짜 환갑이요. 새로 태어난 거죠. 촛불은 꺼졌지만 제 인생은 켜졌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에필로그.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어요. 한 달 살기를 하다가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좋았거든요. 예쁜 집을 샀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바람이 좋습니다. 가끔 수진이가 와요. 서준이랑 같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습니다. 행복해요. 남편한테서 연락은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형님네도 연락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걸 해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유롭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날 환갑 케이크를 맞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계속 참고 살았겠죠. 평생요. 하지만 그 케이크가 저를 깨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웃어도 되죠? 네, 이제 웃어도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촛불은 꺼졌고 제 인생은 켜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